그러다가 상황이 생기면 가방 내에 있는 거 끄집어내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차량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요 구명조끼가 제가 다른 그 훈련용 차량에 있던 그 구명조끼입니다. 수상 훈련할 때 가져갔던, 챙겨갔던, 사용했던 그 구명조끼가 바로 요거 다시 이제 원대복귀 시킨 거고, 훈련용 차량에는 요런 구명조끼가 아니고 그 서핑보드라고 해야 되나? 웨이크보드, 뭐 서핑보드에 사용되는 그런 그 구명조끼를 씁니다. 활동성이 좀 좋기 때문에 부력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그 구명조끼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구명조끼를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뭐 저같이 만약에 이제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구조까지 이제 염두를 해두고 단선을 뭐 돕겠다 그런 어떤 생각까지 한다 그러면 좀 활동성도 좋고 부력도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2-3만원짜리 그냥 쓰셔도 챙겨도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약용 제품이에요. 카약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를 줬잖아요, 양손으로. 그러니까 활동성이 많이 보장되고 부력도 많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선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명 견인줄 딱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선 구조하는 상황에서 견인줄 이용해서 뭐 걸어서 당겨 올리든, 아니면 제 스스로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걸든 뭐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구명조끼를 여기에 챙겨놨고, 훈련용 차량에는 웨이크보드용을 따로 챙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이제 부피가 작다 보니까 활동성하기 더 좋아요. 그래서 구조에 좀 특화된 그런 어떤 장비를 이제 따로 챙겨놨고,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분리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예전에 소개했던 그 레스튜브라고 있죠. 얘가 그 CO2 캡슐형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력도구, 왜 그거를 차량에 비치두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 CO2 캡슐 이용한 그런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구명캡슐은 차량 내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제가 가방에 챙겨 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 일상에 다양한 용품들을 같이 넣었다가 이제 업무 끝나면 가방과 함께 그냥 집으로 갖고 나오고 외부로 갖고 나오고, 차량 내 특히 여름에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구명조끼라든가 그것도 뭐 크게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요즘 또 기술이 좋아져서 작고 부력이 좋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는 그런 저렴한 구명조끼나 아니면 구명환 같은 거 있어요. 훈련용 차량에는 구명환이 있습니다. 동그랗고 큰 거 말고 그 구조용으로 쓰는 이 손잡이 양쪽 달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구명 튜브 형태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그냥 훅 틀어서 공기만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면 여기 내 옷 입고 있는 거 벗어 집어넣으면 그 부피만큼 내부 공간이 확보되고, 그 공간이 곧 부력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공기를 꼭 막 틀어서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가방 같은 거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말아주고 치워 들어가도 충분한 부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이제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어떤 제품들도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쉽단 말이죠. 사용하기 쉽고 폭발 위험이 있고 부피가 작고 보관이 용이하죠. 여기도 있네. 뭐 이런 것들 쓰면 보온 자켓 같은 거 항상 차의 여분으로 방수 자켓, 끼한 보온 자켓 챙겨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한 3일 전에 경기도, 그저께는 전남, 어제는 강원도, 오늘은 또 전북. 저 교육 때문에 많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죠. 제가 모르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점검을 하는 것은 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 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제가 또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이동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 스스로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본 게 그저께 올렸던 영상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어떤 저한테 그 메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비상용으로 어떤 그 침수 상황에서 부력 확보할 수 있는 도구 중에 부피도 작고 그다음 사용하기도 좀 편했던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레스튜브라는 그 장비를 차량에 왜 비치해 두지 않았는가? 혹시 뭐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레스튜브라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용 그다음 아주 부피도 작고 사용하기 좋은 그다음 손목에 차는 것보다 더 진보된 방식의 허리에 차거나 아니면 어깨에 매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부력 확보도 아주 용이한 그런 그 부력 도구를 휴대용 부력 도구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죠? 레스튜브. 근데 그게 CO2 캡슐을 이용해서 이 부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 작은 CO2 카트리지를 이용한 방식인데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여름 내 차량 안, 즉 고온의 어떤 차량 내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꽤 많고요. 실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 3일 동안 차 내에 그 CO2 카트리지를 글로브 박스에 넣어놨다가 그래도 너무 덥고 또 요거 옮겨놔야겠다 생각해서 옮기다가 폭발한 사례가 있어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요건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어떤 노출된 환경에서는 상당히 위험해요. 뭐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차량에 놔뒀다가 폭발해서 뭐 철판이 휘어진 거의 뚫릴 정도의 그런 그 파편의 그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게 CO2 카트리지 특징입니다.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그 낚시용 이 팽창 튜브도 CO2 카트리지가 쓰거든요. 그 낚시용 그 부력 도구를 차에 나누셨다가 그것도 폭발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레스튜브의 그 CO2 카트리지 방식이 결코 안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사용하고 용이성이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전한데 차량 내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폭발 위험이 상당히 높고 구글만 쳐보더라도 CO2 카트리지는 고온에 노출됐을 때 폭발 위험이 높다고 답이 나옵니다. 그 물음에 답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런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레스튜브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은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업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방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상용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숨수건과 같은 거 그런 것들 같이 챙겨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같이 보시면 이게 제가 소개시켰던 레스튜브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가방에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생기면 가방 내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차량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재 자체의 방식이 아주 고압의 캡슐 형태이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됐을 때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는 거고. 차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되게 주의해야 필요해요. 차에 넣은 거 아닙니다. 가방에 넣었다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탈 때 같이 가방과 함께 나오면 차 가방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합니다. 이동해버리고 집에 가버리니까 차에 계속 노출된 상태로 있지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신 바같이 차에 비치하지 마세요. 차에 비치할 건 아까 제가 보였던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구명환 같은 것들 아니면 기타 부력 튜브 같은 것들로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침수 상황이 생겼다.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일단 창문부터 내려야죠. 사실은 물이 먼저 스며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차 돌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 생존 센스. 제가 교육 중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IQ는 높일 수 없죠.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능 지수를 높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SQ 생존 지수는 충분히 경험과 교육과 훈련을 올릴 수 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존 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상황에 대한 부분이 빨리 파악돼서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센스를 여러분 길러야 돼요. SQ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속 간접 사례들, 영상들 또 오프라인 교육에서 계속 강조한 게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풀어쓰고 그림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화 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SQ, 서바이벌 코션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IQ와 다르게 생존 지수 충분히 우리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훈련,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위험 상황을 빨리 인지하는 거, 그게 이제 생존 센스죠. 우리가 스파이더맨 보면 위험 상황 생길 때 미리 뭡니까? 이 털이 막 곤두서는 거, 그 스파이더 센스. 그걸 이제 우리가 일상에 우리한테 적용한 다음에 그게 이제 생존 센스입니다. 어떤 징후가 발생됐을 때 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빨리 그걸 행동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생존 센스를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내가 지하철 진입하는데 물이 스며드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차를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하느냐, 언제 판단해서 행동하느냐, 이게 완전히 생존 확률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흘러들어온 걸 미처 감지를 빨리 못해서 시동이 꺼져버렸다거나 차가 부력이 생겨서 붕 떠버렸다, 통제력을 잃었다. 바로 이번 두 번째 기회입니다. 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동이 꺼졌거나 갑자기 떠내려오는 급류에서 부력이 생겨서 떠버렸다. 그러면 빨리 차에서 나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생존 센스예요. 그땐 빨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빨리 창문을 내려야 됩니다. 썬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열거나. 그 다음 SUV 같은 경우 트렁크를 바로 개방해야 됩니다. 창문 내리면서 트렁크 바로 같이 열어놔야 돼요. SUV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침수가 느린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차량이 엔진을 모기 때문에 앞쪽으로 먼저 기울면서 침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늦게 침수되는 부분이 트렁크 부분인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 오히려 트렁크는 낮은 부분이죠. 그리고 내부에서 트렁크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사실 트렁크를 개방한 것은 빨리 나가서, 물론 개방시켜놔야 됩니다. 그 안에 장비를 꺼내 써야 되니까 충분히 침수되기 전에 빨리 판단해서 빨리 열고 나가서 트렁크에 있는 아까 부력 장비를 쓰는 거고, SUV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죠. 차체가 더 길고 또 트렁크 공간이 뒤쪽 공간과 더 연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최종적으로 이동해서 트렁크 공간에서 마지막 버티고 수압을 칠 때 나가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만 하지만 절대 추천한 건 아닙니다. 애초에 나갈 때 창문 내려놓고 트렁크까지 미리 개방을 해놓게 되면 정자세에서 침수할 때는 가장 늦게까지 침수되는 구역이라 사실 생존 확률이 높고 탈출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입구가 크잖아요, 창문보다는. 그래서 또 그 뒤에 있는 트렁크에 있는 장비들 써서 또 탈출하고 난 후에 또 부력 도구나 기타 구명 도구 아니면 구조도를 통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SUV는 창문도 내리고 트렁크 개방까지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 해놓으세요. 생존 센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단련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존 센스를 작동시켜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위험 감지해서 빠른 대응하고 비치해둔 장비를 이렇게 썼다. 그때 바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도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훈련용 장비는 SUV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문 내리고 트렁크 개방 훈련을 차에서 딱 먼저 이미지팅 하는 거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창문 빨리 또 썬루프 빨리 개방하고, 그리고 물이 더 차기 전에 트렁크로 이동해서 트렁크에 장비, 구명조끼 입든가 다른 장비를 챙겨서 이동하거나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차 내부에 이 CO2 캡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용 가방에다가 넣어서 다니죠. 요거는 또 뭐냐면, 요건 제가 차에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일상에 휴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휴대용 수중 호흡기예요. 꽤 가격이 비쌉니다. 8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10분 동안 이제 물속에서 수중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부피가 작고 가볍죠. 절대 차에 두면 안 됩니다. CO2가 아니고 산소가 충전됐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폭발하게 되면 폭발력도 더 높고, 폭발하면 폭발압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고압 탱크 같은 것들 작든 크든 관계없이 CO2든 뭐 충전재가 아니면 뭐 산소든 절대 차량 내, 특히 여름에 절대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수상 훈련하거나 수중 훈련 같은 거 할 때 비상용으로 이렇게 챙겨 다니는 거지, 일상에서 절대 갖고 다니거나 차에 비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용 가방에 레스튜브를 보관을 해야지, 그거를 절대 차량에 보관하면 안 된다. 차량에 일반적으로 그런 위험이 없는 도구들을 비치해두고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는 얘기예요. 창문 내리고 하고
나가서 트렁크에 물건 빼는 이 이미지 트랙, 이 짧은 순간 이미지 트랙도 충분히 훈련이 됩니다. SUV다 그러면 뭡니까? 창문 내리고 트렁크 같이 버튼 눌러서 개방하고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장비들, 왜냐면 침수 시간이 상대적으로 승용차보다 기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뒤에 있는 트렁크 내에서 장비 착용하고 나가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으세요. 내가 챙겨온 장비를 어떻게 했을까? 그 행동 요령, 그 타임라인에 따른 행동 절차도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지. 장비만 사놓고 여러분 실제 상황 생기면 터널 비전 효과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챙겨놓은 장비를 인지를 못하고 사놨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나중에 다음 그 사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탈출도 2개나 비춰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디 나는지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결국은 창문 열고 나오셨대요. 교육받으신 분 중에.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장비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까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아무리 뛰어난 좋은 장비라도 뭐 보관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치하게 되면 더 큰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레스티브 절대 차량에 이런 휴대용 뭐 설사 수중 호흡기 같은 거 지금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보신다고 하면 이건 차량에 두는 게 아닙니다. 차량에 두면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행동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일상용 이런 가방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챙겨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작스러운 화재 대비해서 숭숭 같은 것들, 그 다음 소독약, 간단한 응급처치 약 같은 것들, 그 다음 멀티툴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챙겨 다니면서 가방에서 문제 생기면 가방에 있는 물품들을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멀티툴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차 내에 다 모든 장비를 비춰야 되겠다. 그게 무조건 만사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비춰놓고 또 상황이 여러분들이 발생됐을 때 한 번 더 새겨보자 하면 그 위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당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춰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도 지금 한번 고민해봐라. 지금 제가 하이포스터 같이 공동 개발한 이 바지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 바지 보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납 기능과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납 기능들이 있어서 필요하면 바로 어떤 물건들 응급처치 관련된 부분 다양하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물품들이 이 수납 기능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탈출 도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이 수납 기능이 많다고 해가지고 폴라이 같은 거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수납 기능이 많다고 해서 이게 물건을 많이 넣으라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건을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넣어서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다녀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건 습관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어떤 그 수납성을 많이 확보해 둔 겁니다. 물건을 많이 넣어라 이런 게 있는 거다. 많이 넣어야 될 상황에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같이 제공되는 이 멜빵이죠. 서스펜더를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번에 제공되는 이 서스펜더, 제가 지금 쓰는 이 얇고 가벼운 게 아니라 다른 서스펜더가 제공되지만 그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서스펜더 착용하면 물건 많이 넣거나 아니면 내가 쉬어야 될 때 허리띠를 풀고 충분히 이렇게 완전 내리더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 통기성 확보한 상태에서 푹 쉬는 거죠. 쉴 때 확 쉬어라 이거. 실제 제가 이렇게 야외 활동하다가 갑작스럽게 열사병 증상, 초기 증상이라든가 하면 고온에 의해서 뭔가 탈수 증상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반영한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런 수납이 많은 것들은 물건을 평상시에 많이 집어넣어라. 많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바지 무거워지고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많이 또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방이 분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바로 써야 될 것들은 물건들을 바로 꺼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호라이 같은 게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데 있어야지. 이거 가방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대에서 못 찾거나 아니면 다른 가방 썼을 때 이걸 안 챙긴 거, 안 옮겨놓은 거예요. 이런데 걸어놓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쪽 아니면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넣고 다니는 방식으로 넣으란 것도 아니고 여기 수납 기능이 많으니까 많은 물건을 넣으란 건 아니에요. 대신 그겁니다. 습관화의 문제, 습관화.
내가 꼭 챙겨야 되고, 그 다음 그런 상황 활동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 바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노출되게 만들어 있어요. 뭐요? 네, 은박담도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거 다음에 써고 안 챙겼다. 아, 귀찮아서. 아, 이번에 갔을 때 그냥 별일 없겠지. 그러다가 그런 상황, 항상 재난과 사고는 항상 그런 상황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귀찮음을 습관화시켜버리면, 챙기는 게 습관화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 습관화를 위한 바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수납 기능이 있는 걸 많이 넣어라. 그런 기능,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이 넣어야 될 상황에 많이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물건들, 필요한 물건을 잘 배치를 하고 써야 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물건들, 중요 물품들을 지금처럼 보이게끔, 아, 챙겨. 내가 빠뜨린 거 없는지, 그죠? 빠뜨린 거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빨리 쉽게 보이게끔, 또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렇게 물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 다른 어떤 뭐 파우치나 수납에 다 옮겨도 됩니다. 가방 메고 있으면 가방에다가 다시 넣어도 돼요.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보여야지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넣어놨다가 실제 이동할 땐 가방에 옮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제가 이제 다리가 다쳤을 때 이거 바지를 못 걷어 올려가지고 이 다친 부분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같이 바로 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여러분 숭숭 같은 경우는 이 지을 때 거즈로 쓸 수도 있어. 거즈처럼 상처 압박할 때 뜯어 이게 청결하잖아. 하고 필요하면 이거 소독 바로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붕대로 또 뭐 감아두고 이게 막 뒤지고 가방 막 하는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았더라 이거요. 이렇게도 쓸 위험 상황이 고려되는 환경 가면 저처럼 이렇게 바지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가방에 넣어도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뭡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에서 습관, 안전장비를 잘 챙기는 습관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납 기능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 물건을 많이 넣어가지고 주렁주렁 그렇게 달고 다니는 개념은 아니고 습관해서 내가 물건 잘 챙겨야지 눈으로 보면서 빨리 파악해서 뭐 가방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바지에 넣고 싶다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위치에다가 배치하도록 디자인된 바지입니다. 이게 7월 24일 10시에 하이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았는데 가격은 169,000원. 행정학교 교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걸 편한 바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요거에 라이트 버전이 있어요. 요거 표준형 기본에서 요보다 더 활동성과 경량성을 추구한 라이트 버전이 있고, 이걸 목적을 좀 더 하드코어라든가 아니면 밀리터리 택티컬 쪽에 맞춘 또 헤비 듀티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스탠다드입니다. 베이직이 아니라 스탠다드 이유는 그 표준적인 요소를 갖춘 바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라이트와 헤비 듀티로 다시 추후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이 스탠다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웬만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절대 편한 바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활동하는데 무리 없고 다양한 장비를 챙겨야 되겠다고 딱 결심했을 때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게 이 바지의 특징이고, 국내나 해외에서도 제가 여러 사시사철, 폭우, 눈 내릴 때, 그다음 정글까지 다 제가 테스트를 1년 이상 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추천드릴 만합니다. 가격도 그게 무리가 안 되도록 제가 업체 쪽으로 너무 많이 쪼았어요. 단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사실은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 다음에 추후 다른 버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도 교육도 가야 돼서 안전한 즐거운 아웃도어 야외 생활 일상 되세요.